안녕하세요. 송상 케미TV입니다. 자, 매일 살펴보는 HLB 그룹주들인데요. 이번 영상은 HLB에 대한 각계 이슈보다는 시장 상황 또 다음 주에 우리나라 시장 영향을 미칠 만한 내용들이 있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또한 HLB가 이 가남이 FDA에서 이 희귀약품 지정 치료제를 받은 리보세라닙의 이런 치료제에 대한 얘기가 있었죠. 이런 이 간암에 관련한 어떤 좋은 소식들, 이 간암성, 진행성 간암 치료 성적이 점차 좋아지고 있는 이런 이 뉴스들과 기사들이 있어서 잠깐 챙겨 보려고 합니다. 뉴욕 증시가 이 오미크론 공포와 고용 실망이 좀 많이 떨어졌다는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잠깐 살펴보면, 자, 서울경제 출처고요. 뉴욕 증시가 좀 많이 떨어졌는데 3일 현지 시각 뉴욕 증시에서 블루칩 다우존스 산업 평균 지수죠. 이게 전거래일보다 59.71포인트 떨어진 34,580포인트로 장을 마쳤습니다. 장 초반에 약 300포인트까지 떨어졌던 이 다우지수가 장 막판에 낙폭을 줄여서 이 부분이 조금 다행이긴 해도 역시나 큰 폭으로 떨어졌고, S&P 500 지수도 전날보다 38.67포인트 0.84% 내린 4,538포인트에 마감을 했습니다. 기술주 중심 나스닥 종합지수가 좀 심하게 내렸는데 295.85포인트 떨어진 1.92%에 내린 1085.47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이렇듯 이 미국 증시가 좀 떨어지면 사실 다음 주 우리나라 증시 출발이 어떨지 좀 궁금할 텐데요. 사실 요새는 그래도 미국 증시가 떨어지는 것에 비해서 우리나라 증시들이 잘 올라가지고 있습니다. 이틀 동안 많이 올라갔죠. 이렇게 되는데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은 우리나라 증시가 미국 증시하고 좀 동조가 되고 있지 않고, 또한 원만큼 1년 전 정도의 주식을 미리 선반영된 개념으로 다 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밀리지 않을 만한 위치까지 왔다가 잘 돌아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증시의 불안함은 또 우리나라 증시에 약간의 불안함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또 하나 이 중국 부동산 대출 헝다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죠. 이 헝다가 그 디폴트 공식 채무 불이행이죠. 이 상황까지 내몰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차이랜서 등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헝다는 이날 밤 홍콩 증권거래소 공시에서 2억 6천만 달러, 약 우리나라 돈은 3,075억 원인데요. 이거 채무 상환 의무를 이행하라는 통보를 받았지만 유동성하기 때문에 이를 상환하기 어려울 걸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유동성이가 꽤 불거지고 있는 사랑이죠. 물론 이런 헝다에 대한 이 리스크는 사실 오래전부터 나왔기 때문에 시장에 좀 비교적 덜 영향을 줄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고, 또 중국 이 당국 자체에서도 예의주시하고 있지만 꽤 오래전부터 나와서 어느 정도 리스크에는 좀 대비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들이고, 증시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 같지만 일단은 이 헝다의 이 디폴트는 조금 더 걱정이 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 헝다 리스크와 이 미국 증시가 좀 무너지고 미국 증시가 또 무너지는 데는 이 찰리 먼거의 경고가 좀 있었죠. 이 버크셔야더의 부회장이죠. 현재의 버블이 IT 버블보다 심각하다고 경고함으로써 이 비트코인 등과 일자 가상 암호화폐 이런 친구들도 굉장히 많이 밀리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월요일날 우리나라 시장 첫 출발 분위기를 봐야 되겠지만 사실 많이 밀렸었죠. 그동안 저번 주에 특히 오미크론에 대한 이슈가 나오자마자 이틀간 꽤 급락했고, 그 급락한 정도가 1년 전까지 거의 회의가 됐기 때문에 언더 바닥 따지긴 한 입장이지만 사실 변동성이 좀 있는 시장은 좀 각오해야 될 것 같아요. 순간 많이 떨어졌다가 올라가고 또 순간 올라가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니까 이런 폭이 예전에 좀 잠잠하고 조용했던 시장보다는 좀 커지지 않을까라는 좀 불안감도 사실은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항상 제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 가지고 있는 종목이 전체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좀 가치가 있거나 회사의 펀더멘탈이 크게 상관없다면 멘탈 꽉 잡고 잘 들고 가는 것도 사실은 주식에 있어서 기다리는 것도 투자고 시간도 투자, 참는 것도 투자라는 어느 이 전문 그 유명 투자가의 말도 있습니다. 예전에 이 HLB의 리보세라닙이 미국 FDA 간암 치료제 획기 의약품으로 지정이 됐죠. 이렇게 오래된 아니지만 11월 8일, 그러니까 저번 달 초 얘기죠. HLB가 개발 중인 경구용 포적항암제 후보물질인 리보세라닙이 11월 4일 미국 식품의약부에서 간암치료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받았다고 8일날 밝혔죠. FDA는 이 희귀의약품 지정 제도로 희귀 난치성 질병 치료제의 개발과 허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희귀의약품 지정을 받은 신약 개발사는 임상시험 승인과 허가기간 단축, 전문의약품 허가 신청 비용 면제, 세금 감면, 허가치 듣고 7년간 시장 독점권 등 이런 혜택을 받습니다. 이렇게 그 FDA의 간암에 대한 그 희귀약품으로 지정이 됐는데요. 사실 이 간암은 우리나라 사망률 2위에 해당하는 난치성 질환입니다.
자, 헬스 경향이 출처인데요. 간암이 우리나라 전체 암 중 상환율 2위에 해당하는 안성 질환이고 2015년 기준 초기 간암으로 진단된 환자 비율이 16%에 불과할 정도로 거의 이 발견이 됐을 때는 꽤 진행이 된 이런 상태가 됩니다. 간암은 다른 암과 달리 초기, 중간, 진행성 등으로 병기가 나뉘게 되는데 초기 간암은 종양이 3개 미만이면서 가장 큰 덩어리의 크기가 3cm 이하일 때, 중간 암덩어리가 3개 이상이지만 간 내부 혈관 침륜이나 전이가 없는 경우, 혈관 침륜이나 전이가 나타나면 진행성 간암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사실 이런 간암은 상당히 인류의 인간의 건강에 치명적이기도 하죠. 이런 진행성 간암은 사실 그동안 별다른 치료 옵션이 없었다라고 그래요. 그렇지만 이제 2006년도에 세계 최초 간암 표적 치료제 이 소라페닙, 넥사바가 국내 승인을 받으면서 진행성 간암 환자들에게 한쪽이 비치됐고, 리보세라닙도 역시 FDA의 희귀의약품 지정을 받으면서 간암 표적 치료제로서의 어떤 이 두각을 좀 보이고 있는 사실이 됩니다. 하지만 이런 진행성 간암에 대한 이 좀 더 좋은 게임 체인저 2016년에 탄생했는데 바로 레고라페닙, 이 스티바가라고 그래. 이거 근데 소라베닙, 레고라페닙 연속 치료는 현저가 된 간암 전시 치료제 중에 생존 효과가 가장 높은 치료제 조합이라고 합니다. 특히 우리가 좀 희소식으로 받아들여야 될 건 이런 표적 치료제에 대한 효과를 높이는 기전이 발견됐다는 얘기죠. 최근에 이 진행성 간암에서 표적 항암제 약물 전달률을 높일 수 있는 기전이 국내 연구진에 발견되면서 이렇게 항암 치료제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을 걸로 전망이 됐습니다. 리보세라닌 같은 이 표적 항암제 약물 전달률을 높일 수 있는 기전이 국내 연구팀에 의해서 개발이 됐다는 얘기죠. 이건 어떤 리보세라나 이런 걸 떠나서 이런 표적 항암제에 대한 효능과 효과를 굉장히 높일 수 있는 기전을 개발한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간암을 어느 정도 좀 치료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이런 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시장 상황이 좀 걱정이 되실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 시간별 투자 동향을 보면 약 2, 3일에 걸쳐서 외국인들의 강한 매수세가 있었습니다. 개인들이 3일 동안 거의 홀로 매도를 했고, 기관 전부 다 같이 들어와 주었고, 코스닥 시장도 전체적으로 2, 3일간 외국인들의 강한 매수세가 있었습니다. 역시나 개인들이 홀로 매도를 했고, 기관의 강력한 매수세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가 2, 3일간 잘 올라왔죠. 외국인들이 이렇게 2, 3일간 모으고 월요일날 바로 이렇게 매도를 한다? 물론 이럴 수는 있지만, 그래도 역시나 일단 외국인들이 좀 들어와주는 이런 좋은 현상이 있었고, 반도체 이 대장주인 삼성전자 같은 주식들이 많이 밀리긴 해도 우리나라 주식들은 어쨌거나 이 대장주들을 좀 신경을 써야 되는데, 기술적으로 봤을 때 제가 이렇게 월봉에서 삼성전자 같은 주식들이 20개월 선을 기준으로 잘 돌아나가는 게 바로 장기적인 추세를 유지하는 중요한 지표라고 그랬는데 결국은 잘 지켜주고 돌아나가고 있죠. 자, 물론 5개월 선 돌파와 함께 이제 이전에 매물대까지 갔을 때 우리나라 지수도 이제 만약에 예전 근처까지 간다면 박스권에 갇혀서 어느 정도 떨어지거나 횡보할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미크론에 대한 이 얘기가 아직은 사망이라든가 이런 얘기가 없죠. 물론 이 오미크론이 미국에서 이제 지배종이 될 가능성들이 크게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도 오미크론이 미국에서 지배종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들을 하고 있죠. 이 미국에서 특히 요새 근간에 지금 새롭게 많은 이제 감염자들이 또 속출하고 있고, 로렌 웰렌스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국장은 3일 CNN 방송에 출연해서 오미크론 변이가 궁극적으로 미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지배종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이렇게 보면 미국에서도 오미크론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고 총 8명 정도 계속 추가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 됩니다. 하지만 오미크론에 대한 좀 치명적인 어떤 사망이라든가 또는 델타 변이보다 이제 감염력이 확실히 많은 건 나오지만 전체적으로 그 영향을 주거나 이런 건 없죠. 그래서 아직은 물론 2, 3주 정도 지나야 오미크론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좀 알 수 있다고 그래요. 하지만 아직은 그렇게까지 진행이 안 돼 있는 걸로 봐서 어느 정도는 너무 놀라서 주식들이 많이 밀리지 않나 싶었는데, 일단 사실적으로 미국 증시가 밀렸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는 조금 예의 주시하고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